다시 이제 오늘 그 강의로 돌아와서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르트르의 대타관은 조금 좀 그래도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어무라고 하는 그 사르트르 정기 사상을 대표하는 철학서에서 이 제3부가 이제 대타, 그러니까 그 타자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그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타자에 관한 자기 생각 자체가 아주 그 집약적으로 잘 드러났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존재어무에서 이제 이 그 부분이 즉 3부가 사실 그 분량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제일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존재어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제 자기 어떤 그런 대타관을 갖다가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반면, 그 까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까미의 어떤 대타관, 그러니까 까미의 어떤 타자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까미의 어떤 생각 자체가 때로는 뭐 인터뷰에, 때로는 그 철학적 뭐 그런 서유 그 뭐 책에, 그다음에 뭐 문학 작품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저희들이 좀 읽으면서 좀 정리를 뭐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럴까, 뭐 그런 어떤 입장이어서 뭐 그런 어떤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타자의 의미를 갖다가 때로는 그 나의 어떤 갈등의 어떤 그런 대상, 주체로 보는 입장, 이게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반면, 까미 같은 경우에는 타자와의 어떤 그런 공생, 이제 어떤 타자,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으로서 어떤 나의 낙원을 그 가능케 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타자의 어떤 그런 의미가 분산돼서 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의 어떤 문제인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이제 후기 사상을 대표하는 이제 작품, 그 저서가 그 변주법적 이성 비판인데, 이 책에서 이제 그 사르트르가 폭력을 통한 어떤 우리 형성,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형성된 우리를 다시 존속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폭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이제 그리고 있는데, 반면 까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어떤 그런 어떤 그 형성의 어떤 그런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반항한다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해서 나의 반항을 전제로 한 우리의 어떤 존재 어떤 형성을 그 반항적인 인간에서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과정 자체가 아주 분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어떤 그런 쪽인데, 여하튼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즉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동원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수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차이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르트르 경우는 사르트르의 어떤 철학의 근본적인 목표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정열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이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은 호기심을 가진 존재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사르트르의 이제 그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정열, 그러면 생각나는 그 대목 중에 하나가 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입니다. 안티고네에서 이제 그 유명한 인간은 그 다이논한 존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다이논이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이제 무서운, 두려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아주 무서운 존재다. 인간은 아주 똑똑한,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인간에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아닌 그런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어떤 철학의 어떤 그런 연구 대상에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 질문을 그런 어떤 던지는 입장? 이게. 그래서, 사르트르 역시 서구 어떤 철학에서 어떤 그런 전통 속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그 강의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제 접했던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면, 그 사르트르적인 표현을 하자면, 우리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박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무서운 어떤 박테리아, 그러니까 뭐 세균, 병균이죠. 그런 박테리아보다도 더 무섭고 잔인한 어떤 그런 존재.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제 사르트르 그 어떤 이제 그 사상에서 그 사상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서 그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쟁 1차 뭐 사르트르가 전쟁 그러면 굉장히 큰 주제인데 1차 대전도 겪었죠. 2차 대전도 겪었죠. 그다음에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알제리 전쟁, 뭐 중동 전쟁 등등해서 사르트르의 삶 자체가 뭐 전쟁 속에서 그 뭐죠 이렇게 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충분한 어떤 여건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1차, 2차 대전을 겪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사르트르는 뭐냐면 인간이 왜 그렇게 인간 자기 동료 그러니까 동류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인간에 대해서 그처럼 잔인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뭐 몇백만 명을 갖다가 죽이고도 정말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입장.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1차, 2차 대전 그런 전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전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낙관적인 어떤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다. 인간은 뭐 그래도 이성, 그 다음에 어떤 뭐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어떤 이제 뭐 물론 그 독일 어떤 계몽주의 철학을 비판하는 그런 뭐 우리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죠. 그들이 써낸 그 계몽의 비디법이라는 책에서 얘기하듯이 계몽의 끝이 왜 야만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어떤 생각도 그 낙관적이고 선을 베풀고 뭐 그 자기 동료들이죠. 자기 이웃들에게 어떤 신으로서 또 낙원을 가르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즉 상생의 어떤 화해 주체로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간이 왜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렇게 그 자기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그처럼 그 잔인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르트르의 어떤 그런 관입속에, 즉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관입속에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러니까 악의 어떤 광기의 주체, 악의 주체로서의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을 포함시켜서 그 이해를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어떤 그 생각, 이게 그 사르트르의 어떤 사회의 어떤 맹아의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르트르가 이제 존재하면서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또 투쟁의 관계로 그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 우리 인간은 왜 그렇게 그 싸울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어떤 그 원인, 이유를 그 탐구, 살피기 위해서 그 나와 타자 사이의 가장 깊숙한 지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그런 만남의 첫 지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가고자 했던 것이 그 사르트르의 생각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재함에서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르트르가 이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 타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구 철학사에서 타자의 존재는 이제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 왔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구의 사회는 다 오히려 타자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그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에 대한 관심은 좀 적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다 타자도 나와 비슷한, 그러니까 유비론적인 측면에서 나와 비슷한 어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탐색이, 뭐 철학적 성찰이 이루어진다면 그로부터 유출을 해서, 그죠? 유출을 해서 타자에 그걸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생각.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도 뭐 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뭐 독일 관념론에서 보게 되면 다 나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쪽에 모든 이제 그 철학의 어떤 어떤 인간 이해가
그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나에서 그러니까 뼈와 살을 가진 타자,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내 주위에 있는 내 옆에 있는 타자를 갖다가 어떤 철학적 어떤 그런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르트르 대타로는 그러니까 그 타자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이제 그 제시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타자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존재론적인 증명이 이제 거기에 개입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립한 어떤 그런 타자는 나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사르트르가 존재 안무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 비전이 물론 인간에 대한 이해지만 그런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갖다가 현상학적 방식 그다음에 그래서 이 세계의 어떤 그 존재하는 존재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러니까 나와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 그 다음에 타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물들인데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사물 사이의 관계,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 이제 그 관계를 기술하려고 하는 것을 사르트르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타자 사이가 어떤 그런 그 존재론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사르트르의 어떤 그 타자론의 어떤 그 탐색 성찰의 주제가 좁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사르트르는 아주 타자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흔히 뭐 하는 표현으로 컬럼버스의 달걀을 세우듯이,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탁.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렇게 복잡한 매듭을 뭐 그래서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뭐 잘라버리듯이 그런 이제 타자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르트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타자란 곧 나를 바라보는 자. 물론 거기다 원칙상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타자는 곧 나를 바라보는 자라는 그런 이제 그 정의가 사르트르가 타자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시선이죠. 나를 바라보는 자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제 시선 개념을 통해서 타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그 정의가 간단 명료하지만 그 과정은 되게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르트르가 이제 존재하면서 이 정의,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정의, 타자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헤겔, 그다음에 후설, 하이데거 뭐 이런 어떤 그 독일의 어떤 이제 뭐 게라서 같은 학자들의 타자론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시선을 통한 어떤 그 타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서 여하튼 사르트르에서는 이 시선 개념이 타자 존재에 나에게 어떤 직접적이고 또는 구체적인 현전, 그러니까 드러남을 보증해주는 그런 뭐 개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선이 단순히 이제 두 눈동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로브라고 그러는데 눈동자의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사르트르에 따르면 시선은 뭐냐면 의식의 흐름, 도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의식이 흐르는 어떤 그런 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선을 사르트르는 힘으로 규정합니다. 힘. 그러니까 그 문학적 표현, 문학 작품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야수들이죠. 그러니까 뭐 호랑이나 뭐 사자도 무서워하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 그러니까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의 경우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뭐 제가 이제 뭐에서 읽은 건데, 저희들이 이제 고양이나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반려동물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저녁에 이제 그 좀 어두운 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눈에서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눈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동물들이 보게 되면 사람 눈에서도 빛이 난다고 합니다. 일종의 인간 같은 건데,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 이제 상당히 좀 무섭게 느껴진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이 사르트르에 따르면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다. 어떤 힘이냐면 그 시선 끝에 와닿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객체화, 사물화, 대상화, 그러니까 객체화 시켜버리는 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메두사, 그리스 신화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메두사의 어떤 눈초리, 시선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시선 끝에 와닿는 그 메두사가 쳐다보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화석화 시켜버리는 거, 돌로 만들어버린 건데, 그래서 그 시선 끝에 와닿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 객체화, 대상화, 사물화 시켜버리는 어떤 그런 힘으로 이제 사르트르가 그 시선을 규정합니다. 근데
사르트르 측이 그 사유, 그러니까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주체성, 그러니까 주체의 지위를 놓아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런 주체의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나중 가게 되면 뭐 마조이즘, 즉 매저킴의 상태인데 그 상태를 제외하고는 사르트르의 경우에는 뭐냐면 항상 인간은 주체 상태에 대한.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타자에게도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되는 모든 것은 그 타자에게도 적용되는데 그래서 그 사르트르에 따르면 나의 존재의 출현이 이 세계의 이 세계의 출현이 그 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그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타자의 어떤 그 존재의 출현 역시 우연적인 건데 따라서 사르트르는 이제 뭐냐면 이 세계에서 타자와 나는 거의 쌍둥이처럼 쌍둥이처럼 출현하는데 우연히 그 뭐죠 출현하는데 만나자마자 서로가 서로의 어떤 주체 상태, 그러니까 그 주체성의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고 확보하고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 각자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바라봄으로써 그 상대방을 즉 타자를 또 타자는 나를 상대방을 갖다가 객체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사르트르에 따르면 내가 그러니까 나와 타자 사이의 시선을 통한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관계. 근데 이 근본적인 관계가 바로 투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선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객체로 사로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로부터 그 유명한 이제 시선 투쟁, 그다음에 시선의 어떤 그런 갈등, 시선의 투쟁이 나오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인간은 그 물론 이제 눈싸움 뭐 그런 표현도 쓰지만 그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눈을 이렇게 정면으로 쳐다보게 되면 되게 좀 거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시선 투쟁을 그 얘기를 할 때, 갈등을 얘기를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이제 그 층이 중2라고 그럽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또 젊어졌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가끔 이제 뭐 영화랄지 이런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는 거지만 그들은 뭐냐면 서로가 잘 지내다가 시선이 이렇게 부딪히면 뭐 싸움이 나요. 이유가 뭐냐면 그 흔히 뭐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뭐냐면 왜 이렇게 네가 나를 이렇게 훑어봐, 뭐 꼬라봐, 왜 째려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뭐 싸움이 일어날 때 보게 되면 한 친구가 한 친구를 갖다가 위아래로 훑어보는 장면이죠.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뭐냐면 네가 뭔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훑어봐, 이렇게 째려봐 이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면 그 사르트르에게서 이제 어떤 시선 투쟁 이런 것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자는 곧 나의 지옥이다라는 이제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문장은 사르트르의 어떤 이제 존재한 무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닫힌 방이라고 하는 이제 극작품의 한 대사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극작품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죽어서 이제 뭐 지옥에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원자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 세 사람의 구성적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남자고 두 사람이 여자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어떤 지옥의 심판 이렇게 그걸 기다리고 있나? 여하튼 그러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자가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를 두고 두 여자 사이 어떤 그런 어떤 갈등, 질투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나중에 가면은 그런 어떤 대상,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고문, 유황, 새꼬챙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 그러니까 나 아닌 타인들의 어떤 그런 시선이 곧 지옥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타자는 나를 자기 자신의 시선을 통해서 객체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지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르트르가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미트자이, 함께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이데크적인 그런 의미, 또 후설적인 그런 의미에서 생활세계, 레베시벨트 그러는데 함께 있는 존재, 공동 존재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이 세계에 출현했는데 쌍둥이처럼 출현했는데 우연히 만나자마자 서로 찢기어서 주체의 어떤 상태에
주체적인 상태를 갖다가 확보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객체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 그래서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는 어떤 함께하는 존재, 독어로 미트마인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함께하는 존재, 프로롱 페르 아베크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협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화해, 상생,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객체화, 사물화, 대상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 그래서 갈등 관계. 그래서 갈등이 곧 이제 나와 타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그 인간관계를 홉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어떤 투쟁,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해서 늑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을 폈던 그 리바이어던에서 홉스의 어떤 그런 어떤 입장, 전통을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반면 이제 까미 같은 경우는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타자를 곧 나의 신, 나의 낙원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까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루소,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사이의 관계를 계약이랄지 어떤 연합으로 보고 있는 루소의 어떤 입장을 이제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르트르에게서 타자와 나 사이의 관계가 꼭 이렇게 갈등 투쟁만이냐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제 타자와의 어떤 그런 존재적 인명을 하고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떤 존재론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관계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그런 근본적인 관계가 갈등인데, 또 반면에 사르트르한테는 뭐냐면 타자가 나에 대해서 갖는 어떤 존재론적인 지위가 이중에 반대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강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자는 나의 어떤 그런 지옥, 따라서 나의 어떤 적이고 내가 물리쳐야 할 어떤 그런 경쟁 관계인 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타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그의 어떤 시선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의미 규정을 하겠죠.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겠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는 거, 이런 걸 갖다가 나에 대한 어떤 하나의 외부를 타자가 갖는다? 나에 대한 어떤 비밀을 갖는다라는 그런 쪽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이걸 갖다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제 절대자 신을 만약에 사르트르가 상정했다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한테는 신이 나에 대해서 보여주는 의미, 신이 나를 갖다 바라보고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어떤 봐주는 어떤 그런 모습, 이게 이제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쓰자면 그게 나의 어떤 존재 근거일 수도 있는 거고, 나의 어떤 그런 존재 이유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나의 어떤 비밀일 수 있는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무신론적인 어떤 그런 전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이 나를 봐주는 어떤 그런 어떤 기회는 없죠. 따라서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이미지 부여, 어떤 비밀, 나의 어떤 외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진리, 나에 대해서 나의 존재, 나는 어떤 존재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경우에는 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는 타자를 곧 나 자신을 연결해주는 어떤 필수 불가결한 매개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진실 또는 진리를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는 타자를 반드시 통과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타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강조하게 되면 나와 타자가 어떤 평화스러운 어떤 그런 관계, 즉 공생, 화해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이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만 이제 사르트르에게서 워낙 타자 관계,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또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이게
강하고 그러니까 그 루세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사르트르에게서 타자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 즉 나와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상생, 공생, 화해의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좀 묻혀버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나와 타자사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자들이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흡수적인 전통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는 타자라는 그런 어떤 그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흡수적인 전통과 루소적인 전통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갖다가 다 보아야지만이 사르트르의 타자론을 갖다가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존재함을 보시게 되면 그 나와 타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를 갈등, 투쟁으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와 구체적인 관계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타자도 나와 똑같은 입장이 있기 때문에 타자가 주체인 상태에서 나를 이제 바라보고 타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내가 그런 이미지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좋은 것이면 내가 그 이미지에 영합하려고 할 수 있겠고 그 이미지를 내가 갖고 나한테 동화시키고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타자가 나를 그 시선을 통해서 나를 객체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타자와의 어떤 그런 갈등에 싸움에 정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임하는 어떤 그런 입장. 그래서 사르트르는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나와 타자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 타자의 어떤 시선에 그려지는 나의 모습을 내가 흡수하려고 하는 입장, 동화시키려고 하는 입장을 이제 제1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타자에 대해서 내가 취하는 제1태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타자의 어떤 그런 주체성을 갖다가 내가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제2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관계인데, 그래서 사랑이랄지 언어, 그 다음에 이제 매저키즘 이런 거를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제2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태도 속에 무관심, 성적 욕망, 그 다음에 세디즘 이런 것들을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증오라고 하는 걸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들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와 타자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어떤 구체적인 관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또 시간이 또 워낙 많이 걸리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하튼 사르트르에게서 타자와의 관계,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는 주로 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르트르가 이제 표방했던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적 야망, 즉 나는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열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야망 속에서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자기 어떤 그러니까 동료들이죠. 그렇게 자기 이웃들을 많이 무자비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인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모습을 고려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